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니웰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허리 한번 안 아파본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일하거나 그렇고 저는 구두 신고 서 있으면 구두 때문에 기도 하고. 강 박사님은 전 뭐 아프고요. 좀 허리가 좀 안 좋으시고 보통 왜 현대인들 보면은 왜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허리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왜 그 지하철 보면은 다들 앉으셔가지고 스마트폰 한다고 또 목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20, 30대들에게서도 많은 환자군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저 척추 통증은 네. 크게 허리 통증과 목 통증으로 분리될 수 있죠. 네. 네. 하지만 이 워낙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이 검증되지 않은 속설, 네. 오해 이런 것 때문에 네.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네. 또는 방치해서 하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또 많은 분들이요. 네. 허리나 목에 통증이 발생하면 스스로 나는 디스크다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수술은 위험해서 절대 안 된다. 뭐 디스크는 한 번 수술하면 또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런 네. 오해와 속설로 인해서 네.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건물로 비유를 하면 네. 척추는 기둥이잖아요. 그렇죠. 기둥이 바로 쓰지 않으면 몸 건강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허리 한번 아파보세요. 아우 끔찍합니다. 제가 지난해 한번 진짜 세게 한번 아팠던 네. 적이 있어가지고 자 이런 거 올바른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지켜주실 명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감기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허리 통증.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척추 질환의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척추 질환 환자 10명 중 1명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척추 질환 환자가 늘어날수록 그에 맞는 치료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척시원병원 이철재 원장 모시고 척추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척시원병원 이철재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 요즘 저희가 오프닝할 때 그 척추 질환하면은 보통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요즘 이제 모든 생활이 이제 서구화되면서 네. 요즘 뭐 학생들은 김치도 잘 안 먹고 뭐 맨날 햄버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퇴행성 질환이 네. 젊은 나이도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대학병원 이런 데 보면은 중풍 환자들도 20대, 30대 맞아요. 뭐 진짜로?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문근혜 아나운서님도 예. 좀 조심하세요. 전에 뭐 술 자랑하고 막 이러시던데. 와, 그 첫 질문부터 말씀해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많이 놀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학생들 보면은 뭐 야자하고 뭐 학원에 왔다 갔다 네. 매일 앉아가지고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쓰고 이러다 보니까 허리 인대나 근육 이런 데 부담이 엄청 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나이가 젊어지면서 그러면 디스크 질환이 많이 늘게 되는데 네. 어쨌든 퇴행성이라는 게 이제 10년을 써도 낡아지잖아요. 네. 우리 뭐 TV나 냉장고 이런 거 10년 쓰면은 버리잖아요. 예? 그 사람이니까 이제 뭐 사람이니까 70년, 80년 쓰는 거죠. 그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디스크 터져 수술해야 된다. 네. 이러면 부모님들 난리 납니다. 우리 애가 지금 몇 살인데 뭐 디스크가 터지고 퇴행성이냐 해서 하면서. 네. 그 어쨌든 그 옛날에는 뭐 이런 병 없었겠습니까? 네. 그 옛날에는 아프면은 우리 뭐 강 원장님 우리 보릿고개, 예? 보릿고개. 뭐 배고픈데 뭐 병원 아픈데 뭐 병원 갑니까? 그 약도 잘 못 먹죠. 맞아요. 그 참는 거죠. 네. 근데 옛날에 이런 병이 있었는데 어쨌든 세상이 좀 좋아졌죠. 좋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조금만 아프면 쪼르륵 병원 가잖아요. 네. 그 병원 가면 뭐 진료도 받고 검사도 하고 진단도 받고 이러다 보니 늘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좀 과용된 면도 있지만 네. 어쨌든 병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그래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네. 치료를 잘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구화된 식생활 또 있고 네. 또 이제 워낙 이제 주위에 병원도 많고 또 초기에 이런 병원 정보가 있으니까 네. 내오라는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젊은 환자들이 늘어났다. 그렇죠. 근데 왜 첫 질문부터 저 술 먹는 얘기는 왜 하십니까? 전에 술 자랑을 하시길래 제가 무슨 술 자랑을 합니까? 술 잘 드신다고. 아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살도 많이 찌고 또 이걸 또 빼기 위해서 맞아. 다이어트라는 젊은 층들이 이렇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럼 이렇게 체중이 증가되면 아무래도 허리에 좀 부담을 주는 거죠. 당연하죠. 허리에 뭐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어디 같겠습니까? 네.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이제 저 열대지방 이런데
배 진짜 볼록하고 막 이런 막 하루 종일 낮잠 자고 예. 그 막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에 부담 오고 뭐 척추 질환 생기고 무릎에도 부담이 와서 네. 또 성인병 빨리 오고 이 수명이 또 짧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그래서 요즘 이제 헬스장 이런 데 보면은 노령 인구들도 자기 관리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정말 맞아요. 막 많거든요. 네. 맞아요. 바람직한 일인데 네. 어쨌든 이게 무리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몸무게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이제 근육도 약해지고 주변 조직들 네. 막 잡아주는 근육, 관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약해지니까 몸무게 빼는 것도 중요한데 허리 힘을 기르는 운동을 좀 같이 하면서 그 우리 뭐 뚱뚱한 사람들 10kg 빼세요. 네. 뭐 말은 쉽게 뭐 좋은 말인데 10kg 어디 뭐 잘 빠집니까? 네. 하다못해 뭐 1kg, 2kg 이런 빼는 것도 허리에 부담이 많이 줄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 중요하죠. 그 네. 운동을 같이 하시라는 거죠. 근데 스포츠가 나이 들어서 참 조심해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나이에 맞게 해야 돼요. 맞아요. 좀 네. 몸무게가 갑자기 빼면 골다공증도 네. 좀 뼈도 빨리 약해지고 그럼 네, 네. 조금은 잘못 넘어지면 이제 뼈도 골절이 잘 오고. 근데 나이 드신 분 중에 몸무게 확 빼잖아요. 예. 확 늙어요. 그렇죠. 얼굴이 확, 맞아요. 확 얼굴 살만 맞아요. 확 네. 진짜. 예. 그 특히 이제 봄철이 아닙니까?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네. 야외에서 좀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다 보면은 이제 아픈 것도 있지만 안 아픈 것도 다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특히 허리에 아픈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참 많아지고 있는데 네. 허리가 아프다 무조건 그 척추 질환 이러지는 않죠. 그렇죠. 허리 아프다고 뭐 다 디스크고 협착증이고 뭐 그렇진 않죠. 네. 대부분은 이제 별 문제 없이 그냥 우리 담같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삔다. 검사해, 예, 허리 그렇죠. 삔다는 검사해 보면 아무 이상 없는 네.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예, 근데 예. 어쨌든 뭐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담이든 간에 예. 안 아프면 되잖아요. 예, 예. 안 아프면 병원 갈 일도 없고. 그 보통 이제 아프면은 뭐 집에서 파스도 바르고 뭐 약도 뭐 한참 먹기도 하고 네. 찜질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며칠 하다 보면 대부분 괜찮아지는데 이제 안 나으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네. 그게 한 일주일 이상 간다. 다음 또 일주일 이상 가요. 그 치료를 다음 좀 또? 안 한 거죠.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이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 일주일 이상 가거나 보통 척추 질환도 좀 웬만큼 심하지 않으면 우리 통증 클리닉 치료 많이 하잖아요. 네. 병원들 개인 의원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데서 주사도 한 두세 차례 맞으면은 웬만한 거는 또 다 잘 낫거든요. 예. 잘 안 나오면 이제 그게 좀 이상해서 이제 그걸 척추 질환일 가능성이 높죠. 디스크가 안 좋다든지 신경이 눌린다든지. 그럼 병원 가봐야 되고 네. 병원에 갈 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병원 가는 게 아니고 가서 검사해 볼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뭐 얼굴 보러 온 사람들 있고. 얼굴 보러 왔다고요? 아무 준비도 없이 가면 안 되죠. 아, 병원에 가게 되면 내가 사진도 찍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라. 치료를 네. 이제 할 생각을 하고 네, 가셔야죠. 치료하고 할 생각을 하러 옆에 가시면 동네 아줌마도 물어보고 가셔야 된다. 자, 그럼 원장님, 예를 들어 척추가 아픈 곳이 한 1, 2주일 계속해서 좀 이렇게 낫지 않는다 어떤 걸 해도 네. 그럴 때는 일단 병원을 좀 가봐야 된다는 거다, 그죠? 그럴 경우는 좀 신경이 네.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배우신가하다? 네. 그래도 검사해봐서 네. 특출난 게 없으면은 뭐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강 박사님께서 이제 운동 얘기하셨지만 네. 그 이제 보통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럼 허리에 좋지 안 좋은 운동도 있나요? 운동이 뭐 좋지 않은 운동이라기보다는 네. 좀 아플 때 좀 네. 피해야 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아플 때 암만 좋은 운동해도 무릎 아파 죽겠는데 운동하라고 뭐 등산해라고 하면은 그게 운동이겠습니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허리에 아플 때 좀 피해야 될 운동이 뭐 골프 같이 한 방향으로 좀 많이 하는 운동이라든지 예. 좀 갑자기 이렇게 테니스나 뭐 탁구나 네. 배드민턴 네.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네. 허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아, 네. 편측 한쪽만 쓰는 운동. 예. 그러면 갑자기 이런 행동을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팍팍 바꿔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탈이 나서 잘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뭐 결국 해야 되는 운동일 수도 있는데 네. 복압이 이제 배 압력이 많이 올라가는 뭐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뭐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아플 때는 좀 최대한 피해줘야 되고 또 자세도 뭐 여자분들 우리 다리 꼬고 앉는다든지 이런 것도 척추에 좋지 않거든요. 네. 높은 뭐 하이힐 신는다든지 네. 네. 그런 것도 아플 때는 좀 피해야 되겠죠. 보기에는 좋지만 아플 때는 피해야죠. 네. 네. 근데 갑작스러운 이제 허리 통증은 네. 우리 며칠 쉬면 좋아지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아픈 만성적인 경우에는 거. 네.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병원 가시게 되면 네. 병원에서는 척추 질환을 어떻게 주로 진단하십니까? 일단 뭐 검사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검사는 해보는데 일단 와서 환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저도 뭐 저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수술도 뭐 이래저래 해보고 네. 다른 의사 선생님들 하시는 것도 좀 이래저래 보고 이러니까 네. 뭐 대충 감은 있지만 네. 일단 보면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네. 병력을 청취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 갑자기 아픈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아픈 건지 밤에 아픈지 낮에 아픈지 뭐 터질 듯이 아픈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검사를 MRI를 찍어야 될 것인지. 예. MRI 우리 비싸잖아요. 예. 막 찍으라면 막 썩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좋네요. 비싸요. 그게 예. MRI가 한 뭐 비용 얘기해서 뭐 될라는 모르겠지만 한 4, 50만 원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얼마나 네. 비쌉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신경이나 우리 척추의 검사가 제일 기초적인 중요한 검사, 엑스레이, CT, MRI.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초음파나 뭐 다른 뭐 취재를 하는데 뭐 초음파도 있고 뭐 CT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척추는 엑스레이, CT, MRI인데 네. 이 부드러운 조직 보는 데는 신경 디스크 같은 MRI가 제일 좋죠. 제일 좋고. 비싸서 다르죠. 네. 네. 근데 MRI만이 또 다는 아니에요. 엑스레이로 뼈나 관절, 이 골격, 움직임, 흔들림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네. 엑스레이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하는 건데 네. CT도 꼭 필요합니다. CT는 이제 부드러운 조직이 아니고 딱딱한 조직 보는데 월등하죠. 네. 그래서 보통 기초적으로 엑스레이는 신경이나 디스크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간격으로만 보이니까 네. 추정만 하는 거예요. 추정. 맞아요. 그래서 신경 디스크 협착증 이런 거 보는 제일 기초가 CT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기초적인 검사할 때 일단 엑스레이 CT는 좀 보신다 생각해요. CT도 비용이 한 4, 5만 원 하거든요. 네, 네. 그 비싸다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CT 나요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엑스레이 막 10번, 수백 번 찍어도 신경 눌리는 거는 뭐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를 좀 보려면 엑스레이 CT도 좀 찍어보셔야 안 되겠네요. 네. 그래 안 좋으면 MRI도 봐야 된다. 근데 환자분 생각에는 같은 사진인데 네. 왜 이 방에서 찍고 저 방에서 찍고 저 방 가야 되느냐 이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다 그 목적이 다른 거죠. 그 병원 다니면서 엑스레이만 막 5번, 10번씩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엑스레이 뭐 10번, 100번 찍어도 네. 뭐 잘 나오면 좋겠지만 네, 안 네. 나오면은 네. 이제 그 다음 검사를 해야죠. 그렇죠. 네. 네네네. 자, 이제 제일 먼저 그 병이 어디서 왜 생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이제 원장님께서 문진도, 그러니까 들어보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영상, 만져보기도 그죠? 하고, 네. 사진도 찍고 또 네. 만져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찾았어요. 네. 대표적으로 허리에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질환이 우리 디스크. 디스크. 네. 그 병이 아닌 게 아까 단순 요통, 뭐 염좌 이런 네네, 거고 네네. 이제 그런 거 말고 네. 병적인 질환은 디스크 질환, 네네. 협착증 질환, 네. 그 뼈가 이제 또 흔들리는 이제 네. 전방 전이증이라 그러죠. 네네네.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디스크는 병이 아니고 네. 뼈 사이 물렁뼈, 네네. 관절. 네. 이 관절이 이제 이 물렁뼈가 디스크인데요. 네네. 이 디스크가 이제 관절이다 보니까 수십 년 쓰다 보니까 낡아지잖아요. 네. 네. 낡아지면 조금씩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내려앉다가 이 껍질이 찢어지는 수가 생기거든요. 네네네. 이 공교롭게 이 뒤쪽이 제일 약해요. 아, 뒤에 신경도 뒤에 있고요. 또. 네네네. 그럼 찢어지면 안에 푸석푸석해진 이 태행성 조직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수액. 안에 내용물이 수액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디스크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협착증은 네. 이제 여기 디스크만 관절이 아니고 옆에 뼈관절도 있고 인대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안 좋은 마디에 공격이 오는데 디스크로만 오지 않고 뼈에도 오고 인대에도 오고 예. 이렇게 막 삐그덕거리는 거죠. 예. 흔들흔들 비정상적인 마찰이 일어나고 네네. 찌꺼기 생기고 굳은 살 생기고 막 네. 이상한 물혹 같은 것도 생기고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협착증이라 그러고요. 네. 그게 흔들리다 보면 이제 협착증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서서히 심해지니까 네. 증상이 막 좀 만성적이죠. 아팠다 나았다. 좀 멀쩡할 때도 있고 심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는데 그걸 계속 잘 참아야 되는데 이제 뼈가 막 쑥쑥 빠질 때까지 이제 네. 그 이 뼈가
빠지거든요. 그걸 네. 전방전이증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핀 박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병이 전방전이증인데 네. 협착증이 이제 수술하면 안 좋다니까 네. 그걸 참다가 이제 핀박을 정도까지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아. 많죠. 아. 병이 커지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가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치료합니까? 치료는 이제 보통 크게 네. 왜 이게 수술, 네. 비수술, 음흠. 뭐 이제 우리 보존적인 치료, 네. 수술적인 치료에 네. 크게 두 분류로 크게 나눠지겠죠. 음흠. 네. 쉽게 얘기해서 보존적인 치료, 비수술 치료는 네. 안 째는 거, 네. 수술은 째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만치 째도 수술이거든요. 네. 우리 보통 현미경 수술할 때 요만치 째거든요. 네. 네. 그 뭐 시술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뭐 수술은 수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째는 거 안 좋다잖아요. 째는 거 안 좋으니까 수술을 하지 마라 하는데 요즘은 막 조금 째기 때문에 수술 같지도 않은 수술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좀 하면 진짜 좋겠는데 네. 진짜 안 하겠다고 막 버티다가 왜 안 하신다는데요? 아니 뭐 하면 안 좋다니까. 안 무조건 좋다니까. 수술하면 안 좋다. 안 좋은 건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수술 받은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작은 수술 피하려다가 큰 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수술이라는 게 결국 피하는 게 좋고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비수술 위주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치료들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네. 수술하지 않을 정도로 증상이 이제 지속된다면 비수술 치료를 하는 거죠. 네, 비수술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집에서 파스 한 장 발라도 비수술이고 네. 뭐 따뜻한 찜질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네. 뭐 진통제 집에 있는 거 뭐 많잖아요. 하나를 먹을 수도 있고 네. 침을 뭐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통증 클리닉 뭐 물리치료 같은 거 마사지. 그런 네. 마사지도 할 네, 수도 네,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비수술 치료입니다. 보존적인 치료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음흠. 그런 거 하다 보면 뭐 대부분은 한 일주일 지나면은 조금씩 다 나아집니다. 그러면 또 잘 살고 네. 뭐 그런 게 좀 반복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만약에 수술하지 않고 보존 치료를 했는데 네. 그래도 안 좋아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그 다음 단계의 치료는 어떻게 하죠? 보통 이제 그런 간단한 이제 비수술 보존적인 치료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우리 직접 주사를 맞죠. 허리에 그 신경 차단술 같은 통증 클리닉 주사를 뭐 요즘 통증 클리닉 의원들 많으니까 네. 그런 데서 좀 몇 차례 보통 맞는 게 좋죠. 네네. 맞아 보는데도 그래도 안 낫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단계를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시술이잖아요. 네. 시술. 자, 그러면 어떻게 시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술 네네.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네. 이제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이라고 보통 뭐 신경성형술이라고 많이 하죠. 네. 신경성형술이 뭐냐면은 네. 여기가 배고 이게 등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신경이 이 뇌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오는 손가락 굵기만한 신경이 있어요. 노란색. 예, 이걸 예, 척수라고 해요. 척수. 이게 이제 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보면은 척추 요 꼬리뼈 쪽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뼈 구멍. 오. 신경으로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네, 네, 네. 여기로 들어가는 게 제일 쉬워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 마취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바늘이 있거든요. 네. 이게 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요새 막 염증 때문에 막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네. 다 일회용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늘을 찌르잖아요. 네. 찌르면 요렇게 들어갔어요. 아야 하는 거 아니고. 예. 그래서 요렇게 빼면 네. 이제 요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카테타거든요. 오. 카테타가 보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오, 끝에 이렇게 움직이네. 네. 그래서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 요 신경 따라서 이렇게 쭉 다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요 디스크 누르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네. 우리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면 하루아침에 누르는 게 아니라서 네. 막 계속 신경하고 들어붙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막 뜨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걸 유착이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으로 이제 이거를 여기로 이제 약을 주입하거든요. 네. 약을 주입하면 이쪽으로 약이 투여되면서 네. 또 이제 관의 힘으로 통해서 네. 카테타 힘으로 네. 그래서 유착을 풀어주는 게 일단은 제일 개념이에요. 시술에. 네네네. 그 유착이 생기면 안 좋은 효소나 독소들을 많이 낸대요. 네네. 논문들을 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유착 풀어주고 그 반대되는 효소나 네. 독소들에 반대되는 약제들 네. 그리고 뭐 소염 진통시키는 약제들 신경 붓기 깔아준 약제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멍구멍마다 이제 다 넣어주는 그 시암이라고 하는 영상 장치 보면서 네, 이제 네. 안전하게 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을 때는 뭐 파스를 네. 한다거나 뭐 주사를 놓는다거나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네. 그랬을 때 안 될 때는 시술을 한다. 네. 근데 시술이 아까 신경 성형술이죠 이게 그죠? 네. 꼬리뼈 쪽으로 쑥 네. 들어가가지고 안 좋은 곳에 직접 가서 네. 약물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호전이 됩니까? 이렇게 시술 받으면? 보통 시술하고 나면은 뭐 한두 시간쯤 누워 있다가 네. 뭐 대부분 다 잘 다니고 하시는데 이 시술이라는 게 다 갑자기 모든 게 다 온전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은데 그 이후에 또 자기 관리가 또 얼마나 또 잘 되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성적도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이런 비수술적인 요법만으로 증상이 완쾌해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단계를 그럼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내시경. 네. 내시경으로 하는 게 있어요. 네네. 내시경은 이 꼬리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허리 옆구리 쪽에서 이렇게 부분 마취해서 요 디스크 쪽으로 이제 관을 넣어서 네. 우리 보통 위 내시경 하면은 이제 휘어지는 관이잖아요. 네. 이건 딱딱한 내시경이 한 볼펜 그 굵기 좀 돼요. 네. 이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면 여기 채널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카메라도 들어가고 레이저도 들어가고 뭐 열 소작기도 들어가고 씻어내는 물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모니터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네. 직접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 수액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수술도 아닌 것이 수술하기에는 좀 아깝고 이제 그런 그럴 네.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신경 성형술보다는 절제술이 좀 더 적극적이겠다, 그죠? 그렇죠. 그래 네. 신경 성형술 안 될 때 이제 네네. 그래 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네. 이게 싸지 않다 보니까 네. 비용이 비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하고 안 되면 이거 하고 이러면은 환자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네. 해야죠. 네, 이게 안 될 처음부터 때는 네.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네. 뭐 처음부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해보고 안 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안 되면 이것도 하고 이래 하기는 좀 힘들어요, 현실상. 그렇죠. 네네네. 싸면은 그래 하겠지만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안 좋은 소리 다 듣고 환자분들이 외래 와서 뭐라 하겠어요. 신경성형술 했는데 네. 수술할 정도인데 네. 신경성형술 해봅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네. 안 돼가지고 외래 아프다고 막 인상 쓰고 네. 이러면은 네. 그러니까 원장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정도의 수술은 요 정도 시술을 하면 되겠다. 네네. 요거는 수술해야 되겠다. 요 네. 판단. 근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네. 원장님도 뭐 치질 수술 뭐 저도 잘 왜 모르지만 자꾸 내가 이야기해? 이 방법 저 방법이 좀 있을 건데 이래 해봤는데 안 됐다. 나는 진짜 이 방법으로 해보고 싶어서 내 가족이라도 이래 하려고 했는데 예.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하자 하면은 예. 엄청 그렇죠. 욕 먹고 예. 곤란하잖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다 제거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수술과 비수술의 좀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수술로 째기에는 좀 심하고, 시술로 신경성형술이나 이런 거로는 좀 약하고, 네. 이런 경우에 하는데, 내시경으로 또 안 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많이 흘러내려갔든지, 좀 어느 정도의 흘러내림이나 터져서 올라간 디스크는 제거할 수 있는데, 그 심하게 흘러내렸으면 이제 내시경 카메라가 이제 거기까지 작동을 못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우리 좀 퇴행성이 심해서 이 디스크 안에 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네. 관을 넣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힘들겠고요. 네. 디스크가 좀 오래돼서 이제 딱딱해지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럼 레이저를 또 쓰는데 이제 수술할 때 쓰는 현미경에 쓰는 레이저랑 또 좀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좀 약점이 있죠.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액 절제술 네. 이것의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아무래도 이게 내시경의 두께가 한 6mm, 7mm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옆구리 쪽에서 들어가는 네. 거죠. 옆구리에서. 네. 그 아무래도 장점이라는 게 안 째는 거죠, 안 째는 거. 네. 네. 째긴 째는데 요만큼 째거든요. 그래서 한 바늘 깨맬 정도예요. 네, 네. 그 한 두 달, 석 달 전에 뭐 여자분들 특히 여대생 뭐 비키니도 입고 이래야 되니까 네. 그런 상처에 있어서 네.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한 두세 달 지나서 보면은 네. 이게 뭐 약간 끓긴 자국 같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네. 것도 있고요. 또 국수 마취 하잖아요. 국수 마취. 국수 마취 하니까 시술하고 보통 그 다음날 퇴원하고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바로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연세 드신 분들, 뭐 심장, 뭐 뇌혈관 안 좋고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제일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참, 그 옛날에는 그죠, 원장님. 네. 그 디스크 때문에 걸어 들어갔다가 누워 나온 사람도 간혹 있었잖아요. 네. 요즘은 네.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경우는 뭐 안전병이 된다고 이러니까 네. 수술하기 겁난다고 이래 하잖아요. 네. 한 20년 전의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옛날에는 수술하고 막 한 달 동안 막 대소변 받았다 하고 뭐 소변줄 뭐 한 달 동안 뭐 누워 금방 있고 수술이 광범위했기 때문에 많이 부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막 크게 째고 네. 막 핀도 많이 받고 이런. 그래서 이 척추 수술은 굉장히 많이 발달됐고 특히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네. 이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부담도 적고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네. 그래도 다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 다음 단계 또 다른 수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좀 째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수술이죠, 수술. 네네. 그 보통 이제 디스크 터져가 수술할 때 보통 한 요 정도 절개 하거든요. 2cm. 네. 네. 그뭐 두 바늘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두 세 바늘 바늘. 아니고 서너 바늘 좀 째는데 네. 그게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이죠. 네. 수십 년 전부터 제일 검증된 네. 그런 안전한 수술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마취를 하잖아요. 보통 하반신 마취하기도 하고 우리 정맥 마취, 네. 그 혈관 마취라 그러죠. 네. 옛날에는 뭐 가스 쓰고 이랬다지만 요즘은 뭐 정맥 마취하니까 뭐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고 네. 레이저를 써서 다른 조직들 거의 안 건드리고 하니까 네.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보행도 하고 물론 쬐으니까 조금 뭐 세네 바늘 세 네. 바늘 네. 네. 꿰매는 건 있지만 보통 한 일주일 되면 실밥 풀고 네. 정말 안전하고 좀 웬만하면 이런 것도 안 하면 좋겠지만 진짜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그렇게 비수술 치료법도 많고 네. 굉장히 다양한데 네.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무식하게 이렇게 병원 가는 게 두려워서 혼자 요가도 하고 마사지 받고 거의 6개월 동안 울면서 네. 어이구. 치료를 했었는데 아 진작에 병원을 가볼 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병원 갔었어요? 안 갔죠. 안 갔고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잘 된 거지 뭘 네. 그렇게. 그러게요. 네.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아, 힘들었다. 네, 울면서 예. 마사지 받고 매일매일 이제 요가 가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잘 치료가 된 경우도 있지만 네.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면 네. 이제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말씀하신 그런 비수술 치료법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도 네. 비수술로 좀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이다. 오. 이 보면 네. 디스크는 요 뼈 사이에 요 물렁뼈가 디스크잖아요. 네. 요거 예. 관절이에요, 관절. 네. 요 노란 게 신경이에요. 네. 근데 요 디스크만 관절이 아니고 바로 옆에는 뼈 관절도 있고 인대들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게 네. 수십 개의 관절이 있고 인간이 참 희한하게 요 안으로 이 굵은 신경이 내려갑니다. 네, 네. 그래서 좁은 한 50원짜리 동전만한 이 구멍에 네. 빼곡하게 신경이 내려가기 때문에 조그만 요만한 디스크 조각이 삐져나와도 얼마나 막 마비가 올 수도 예, 있고 예, 우리 예. 중풍 맞듯이 심장 마비 오듯이 심혈관에 요만한 쪼가리 하나 들어가면은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게 여기 박히면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안 좋은 마디에는 이런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삐그덕거리면서 찌꺼기들이 앉고 굳은 살이 생기고 뼈가 자라고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걸 협착증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요 뼈구멍에 네. 이제 또 관이 들어가거든요. 네. 관이 들어. 아까보다는 좀 신경성형술보다는 관이 조금 더 굵어요.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서 예, 예. 협착 있는 부위까지 다 들어가서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부러지거든요. 어디에 이렇게 보이시나 좀 더- 모르겠네. 이렇게 풍선을 오. 불었다 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 이게 말랑말랑한 게 아니고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로 이제 협착 부위까지 들어가서 예. 이제 시암이라고 하는 기계 보면서 예. 여기를 이제 한번 해보세요. 오. 그렇죠? 요렇게 오. 굉장히 딱딱해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협착 부위를 이제 넓혀가지고 아, 그 이제 네. 굳어 있고 붙어 있는 것들을 이게 이제 벌려준다는 그런 다 얘기인가요? 떼는 거죠. 벌려서 뭐 예. 뜯어내기에는 아까우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재들을 넣고 네. 그래 하는 게 풍선 확장술이에요. 협착증일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오. 예.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가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제 뭐 가벼운 그 근육의 문제라면 주사나 다른 약물로 치료 가능하죠. 원장님. 그리고 그렇죠. 좀 더 심하다 그러면 비수술. 네. 아까 여러 가지 성형술도 있고 있었고. 네. 그보다 더 심하면 뭐 수술 안 할 수가 없고. 네. 수술을 다 했어요. 네. 시술 다 했어. 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오, 네. 네. 우리 수술도 마찬가지고 시술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새 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새 관절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수술도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신경을 누르는 걸 없애주는 청소거든요. 청소. 네네. 뭐 째가지고 요만치 째가지고 하지만 청소예요. 네. 관절이 안 좋으니까 자꾸 삐거덕거리면서 찌꺼기를 만드는 건데 네. 그걸 청소하는 거지 이 관절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또 다음에 또 흔들려가지고 빈박을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재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하고 나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술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그런 사람들 꼭 수술 또 받으러 옵니다. 다른 마디가 또 탈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관리 중에 대표적인 게 허리 힘을 길러야 돼요. 네. 복근 강화 운동하고 네. 우리 동영상 이런 사이트 보면은 네. 이 복근 강화, 등 근육 강화하는 이런 그 운동들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보고 강도를 점점점 높여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무리 되겠지만 강도를 높여야 되고 운동 치료사들 우리 도수 치료라고 하죠. 그런 도움도 그 재미없거든요. 네. 별로 하루아침에 표도 안 나고. 네. 그래도 좀 배워가지고 집에서 꾸준히 하고 네. 많이 걷고 가벼운 등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근데 그 수술 아까 네.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네. 뭐 전방 견이도 있잖아요. 네.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디스크가 수술을 해야 될 때는 이제 터졌을 때죠. 네. 파열이 섬유막, 디스크를 싸고 있는 이 섬유막이 네. 이제 파열이 됐을 때. 네. 그러면 요 신경을 누르겠죠. 네. 그러면 이제 터진 한 절개를 네. 보통 이제 정맥 마취를 해가지고 절개를 한 요 2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등 쪽으로 들어가죠. 네. 그 현미경이 큰 현미경이 있거든요. 네. 전자 현미경이 있습니다. 거기 레이저를 딱 장착을 해서 네. 레이저로 이제 이 터진 디스크를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제일 흔한 현미경 레이저 수액 절제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협착증은 말씀드렸듯이 뼈가 자라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조직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뼈들이 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요 부분을 노란색이 신경이죠, 그죠? 네, 네. 요 노란 게 신경이에요. 네. 뼈가 자란 거는 우리 다이아몬드로 된 미세한 드릴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갈아내야 되고 두꺼워진 인대는 뜯어내야 되고 뭐 지저분한 이상한 조직들이 있거든요. 이상한 조직이 왜 있습니까? 그 막 마찰에서 막 비정상적인 조직들 그런 미국에 것들은 네. 또 레이저로 제거해야 될 수.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 네. 깨끗하게 청소해서 예. 자기가 이제 신경만 내려와야 되는데 네. 이제 막 이상한 놈들이 막 다 들어오는 걸 그걸 이제 다 없애주는 게 이제 수술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당연하죠. 그렇죠. 더 찌꺼기들이 더 많이 앉게 되죠. 우리 근데 이제 동맥경화처럼. 속설에 하면 뭐 저도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네. 모르는데 디스크 이제 수액 탈출된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은 네. 그 부분이 좀 비기 때문에 네. 좀 균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야기도 오, 있는데 그건 그럴 다시 수는 제발. 있죠. 네. 근데 그게 터진 양이 결코 안에 엄청난 많은 양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막 내려앉아 있어도 저 안에서 뭐가 나올까 싶어도 네. 또 재발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에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대세에 지장을 주는 양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힘을 길러야죠. 뭔가 좀 빠져나왔으니까 부족하잖아요. 네. 막도 찢어져 있고. 네. 네. 그 주변에 힘을 길러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재활이거든요. 그렇군요. 원장님, 네. 그 우리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척추에 좋은 뭐 식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척추의 대표적인 게 우리 뭐 관절에 좋다는 게 이제 뭐 홍화씨 같은 거 좋다잖아요. 홍화식. 네. 홍화씨 좋다고. 홍삼들. 근데 좀 어르신들 이제 단백질 같은 고기류도 좀 어느 정도 고기 안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르신들. 뭐 옛날에 어렵고 이래서 안 드셨을 수도 있지만 네. 그 고기 단백질류도 좀 많이 섭취해 줘야 되고 네. 또 뭐 적절한 이런 수분도 굉장히 운동하면서 네. 물도 많이 마셔줘야 됩니다. 네. 그 먹으면서 뭐 빼야지 네. 계속 체중만 빼가지고는 될 일 아니고 네. 그 고루고루 다 섭취를 해주는 게 일단은 제일 좋겠고요. 네. 가리는 음식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도 있지만 네. 먹지 말아야 될 척추에 나쁜 사람들 해로운 뭐 담배나 술
안 그렇죠. 좋겠죠? 대표적인 게 술, 담배죠. 술, 담배. 네. 술, 담배는 혈관이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 혈관이 이제 우리 척추 관절도 다 피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럼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협착증도 잘 오고 디스크도 잘 망가지고. 네. 네. 술, 담배가 혈관이 제일 안 좋잖아요. 그 만병의 기본이지만 네. 뭐 가려야 될 음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기호 음식, 술, 담배 네.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분한테 설득하기 힘들죠. 네. 술, 담배가 왜 허리 안 좋은가. 아, 술, 담배, 허리 왜 안 좋은가? 왜 이해하기 힘들죠. 어, 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네. 야외 나가면 운동하는 분들 참 많죠. 많습니다. 네. 또 여름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또 운동하는 분들도 예.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은데 이제 운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면 아, 될까요? 오, 좋다. 네. 아니 그 요즘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지니까 운동 안 하다가 이제 큰맘 먹고 운동하다가 뭐 삐끗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생기거든요. 네. 예. 그 어쨌든 아플 때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 아플 때 좋은 운동은 없잖아요. 네. 아플 때는 무조건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쉬고 따뜻한 찜질하고 네. 파스도 바르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네. 통증 클리닉에서 그래도 잘 안 나오면 통증 클리닉에서 이런 주사 치료도 좀 해줘야 될 겁니다. 네. 그 뭐 주사 맞기 전에 뭐 다 괜찮아지면 좋겠지만 안 네. 나오면 이제 통증 클리닉 치료나 한방 치료 네.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근데 제가 허리를 좀 오래 아파 본 사람으로서 통증이 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느끼기인가. 네. 아침에 눈 떠가지고 네. 눈 뜨자마자 급하게 간다고 뭐 급하게 세수한다고 하다가 뚝 네. 하는 경우가 네, 있고 네. 아니면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좀 묵직해서 안 좋은데 그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움직여서 뚝 하는 경우, 네. 많이 써가지고 또 안 좋은 경우 네. 이럴 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우리 보통 우리 병원에 수술한 사람들 보면 예. 아침에 주로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한 자세를 좀 오래 하게 되면 음. 이 압력이 많이 오게 되죠. 네네. 그 우리 보통 자면서 뭐 엎치락 뒤치락도 하지만 고정된 자세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주로 아침에 네네. 양치질을 하다가 맞아요. 머리 감다가 네네네. 삐끗 잘 하게 되는 그죠.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럴 때 아침에 특히 힘들어 많이 하니까 네. 그럴 때 특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뭐 운동하는 거는 당연히 압력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우리 한 자세 오래 하면 네. 오래 서 있는 것도 안 좋고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안 좋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뭐 오래 앉아 있는 직업도 있고 오래 서 있는 직업도 있겠지만 자세를 이제 자주 좀 바꿔주셔야 되죠. 그리고 쪼그리고 이런 게 압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높고 앉아 있는 것보다 쪼그리는 게 더 높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쪼그리고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그 한 자세 오래 하지 마시고 중간에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갑자기 응급으로 아팠다. 갑자기.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쉬라는 말 말고는 뭐 다른 뭐 어디를 뭐 눌러라. 눌러라든지 네. 뭐 아니면 119라도 불러라든지 근데 쉬라 하면 쉬죠. 그러니까 아픈데 쉬지 당연히. 아니 쉬는 것도 쉬는 건데 약도 예. 먹어야죠. 약도 뭐 갑자기 그냥 아팠다 그냥. 주물러도 달라야 되고 나도 산에 갔는데.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야구 보면 투수들 막 공 던지잖아요. 네. 끝나고 보면 아이스팩을 해요. 맞아요. 근육을 많이 써서 좀 통증이 오거나 이럴 때는 좀 차가운 것을 이렇게 주고 네. 그렇죠. 갑자기 탁 뜨끔한 거는 좀 따뜻한 걸 주더라고요. 보통 처음에는 이제 네. 급성일 때는 차가운 게 좀 좋고 아, 그렇습니까? 좀 조금 지나면은 따뜻한 게 좋은데 네, 네. 그것도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온찜질, 냉찜질 다 괜찮은 거니까. 아, 보통 근데 따뜻한 물에 많이 들어가라 하죠. 아. 그러면 이제 근육도 좀 이완되고 좀 네. 많이 풀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뜨끔하면 119 부르든지 아니면 따뜻한 물이 있으면 따뜻한 물에 빨리 들어가든지. 따뜻한 물에 많이 담고 평소에 네. 그런 거 안 생기게 좀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야외 활동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상비약 막 챙기는데 뭐 뿌리는 스프레이든지 뭐 그 붙이는 파스든지 이런 걸 하나 괜찮아요. 딱 준비해 보시면 괜찮겠더라고요. 파스 바르면 피부에 알러지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네. 뿌리는 거, 겔 같은 것도 네, 네. 괜찮죠. 아, 문지르는 저도 뭐 맨날 뭐 뿌리고 바르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 파스를 바르면 이게 통증이 좋아지는 건지 이 파스가 뜨거워서 그걸 잊어버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파스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파스를 진짜 많이 뿌리고 외래 보면서도 막 파스 바르고 문지르고 막 이러거든요. 네, 네. 뭐 냄새 난다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것도 비수술 방법 중에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있는 것 중에 쓰면 되니까 그죠. 나아져야 되죠.
자, 오늘 공개 크림웰은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바로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허리 통증을 지금 이 시간에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네.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 수술을 받을 정도로 안 좋으신데 수술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안 됐지만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요즘은 수술이라는 게 그 너무 고정관념이 좀 안 좋은 고정관념이 심해서 네네. 뭐 수술을 안 하면 좋은 거는 뭐 누구나 다 알죠. 네.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술에 대해서 강박관념, 그런 고정관념은 좀 피하시고, 네. 좀 병원을 좀 다녀봐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 수술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진짜 필요성을 느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뭐 교과서에 보면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해라 하지만, 그게 현실과 이론은 좀 다르거든요. 네. 자기가 진짜 필요성을 느껴야지 수술을 받을 것이고 네. 그 이후에 관리도 자기가 하는 건데 뭐 강제로 하게 되고 뭐 의지에 관계없이 하게 되면은 수술하고 나서도 또 탈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너무 고정관념 가지지 마시고 그 병원에서 꼭 의사분들하고 좀 그 상담을 좀 잘 하시고 네. 그리고 수술이 안 해도 되는 정도인 사람들한테는 그래 안 넘어가도록 네. 꼭 뭐 시술을 받는다 이게 아니더라도 네네. 그거보다 더 약한 치료라도 해서 네네. 결국 이제 수술을 안 넘어갈 수 있도록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 번 이상의 통증 혹은 이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허리 그리고 이제 목, 이 척추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뭐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어떻다더라.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늘 아까 우리 철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아픈 통증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시술부터 또 수술까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첫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척추연병원 이철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치기 전에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네요. 성큼 봄이 왔습니다. 네. 따뜻한 봄날 보면은 뭐 못 나가곤 못 베기죠. 근데 이렇게 햇볕을 본다는 거는 큽니다. 다 아시겠지만 비타민 D 보충해 주죠. 네. 그리고 또 우울증도 완화시켜 주죠. 면역 세포까지 네, 면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네. 요즘 비타민 D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네. 특히 암도 예방한다고 있고. 그러나 우리 성인 중에 10명 중에 1명만 네. 햇빛을 충분히 받고 9명은 햇빛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93%가 된다고 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피부를 보호하려다가 네. 오히려 나쁜 영향을 네. 받는 수가 있으니까 햇빛을 조금 더 쬐시는 게 좋겠나 네. 싶습니다. 네. 네, 적당한 햇볕은 건강에 좋은데요. 건강하게 햇볕을 쬐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를 택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네네. 아마 점심 먹고 산책하는 습관 기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네요. 점심 드시고 커피숍에서 커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점심 드시고 커피숍에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셔가지고 햇볕 좋은 곳을 한번 쫙 둘러보셔도 네. 소화도 잘 되고. 소화 잘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정보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귀로 흘러가는 그냥 이야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정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 같이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